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부부 관계도 짚어보고 지나가자. 짚어보고 지나가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행복도 알 수 있고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런 지혜와 지식도 얻게 된다. 이런 코너이고요.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오늘은 25번째 버럭쟁이 남편 다루기 2탄 불 다루듯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이 버럭 남편 다루기 1탄 소 다루듯이 다루어라. 소를 다루려면 이렇게 생긴 등글개를 가지고 먼저 온몸을 긁어주고 진드기도 떼주고 그러면서 소 입장에서는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는 대상, 자기에게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주는 그런 대상, 이런 느낌이 들어서 관계적인 친밀감이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가 있다. 소는 다루지 못할 때 꽃밥도 짓밟는 존재지만 다루기만 잘 다루면 그 넓은 밭도 느끈히 갈아내고 그 많은 짐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존재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다룰 때는 권투하듯 하지 말고 유도하듯이 해라. 권투는 맞서서 계속 싸워야 되지만 유도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걸어올 때 살짝 빠지면서 다리만 살짝 긋거나 혹은 역이용하면 한판승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게 유도라고 그러는데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법이 필요하죠. 구기 종목으로 말하면 야구하지 말고 배구를 해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야구는 날아오는 공을 바로 받아쳐서 안타를 치는 그런 방식인데, 배구는 일단 서비스로 날아온 공을 리시브하고 이렇게 토스해서 그 다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렉트 공격도 있긴 하지만 모든 공격을 야구하듯이 다이렉트로 공격하면 그 경기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은요, 이 버럭 남편 대학이 이 두 번째인데 불 다루듯 해라 라는 건데, 불 다루다, 불화자, 불과 같다, 불같은 성질, 불같이 화를 낸다, 불뚝성질, 전부 다 불과 같다는 뜻입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는요, 불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는 불이 황소가 되죠. 이 소 다루듯 하라는 것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건데, 불 다루듯, 황소 다루듯 해라, 똑같은 개념이죠. 자, 오늘은 불화자 불 써서 불 다루듯 해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불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었다, 이런 신화 이야기도 있는데, 불을 통해서 인간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즉 난방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고, 음식을 만들 때 불은 정말 중요하죠. 익혀 먹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요즘에 무슨 음식에는 불맛까지 내는 그런 음식도 들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 불맛을 찾아서 가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인데요. 불은 잘 사용하면 나한테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것처럼 치명타를 입히는 게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가지고 오고요, 재산의 손실도 가지고 옵니다. 불과 같은 남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다루는 여자는 엄청난 편리와 혜택을 얻지만, 다루지 못하는 여자는 뜨거울게 데인 여자가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남자가 불 같다라는 이유는 감정 곡선의 차이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기본 10배 이상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전혀 화내지 않을 상황에서도 남자는 화를 버럭버럭 내고 과도하게 화를 내고 순간적으로 화를 내죠. 그 때문에 놀라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기본 10배나 많은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이 감정 기복이 왕창 올라갔다가 금방 또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 못할 것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화를 냈던 인간이 몇 분 지나고 나면 그저 애처럼 그냥 싱글벙글 웃고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있는 모습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감정 곡선 때문에 남자들은 순간적으로 올라왔던 이 감정 때문에 이 격앙된 감정으로 인해서 일 처리를 이성적으로 못하는, 일을 그르치기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싸울 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 큰 놈을 이기는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감정의 끝에 올라서 막 파닥거리고 있을 때 여기서는 목소리를 낮춘 채 천천히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꼭지가 돌게 돼 있고요. 결과적으로 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난리치는 사람 대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을 하고 이렇게 이성을 작동하는 것이 맞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무식하게 순간적으로 확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은 다루기 쉽다는 뜻이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화를 낸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 버럭 남편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19강에서 버럭쟁이 남편 왜?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본능에, 즉 DNA에 내장되어 있는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의 어떤 그 현대 첨단 문명의 시대를 지나면 뭐 산업사회 시대, 농경사회 계속 올라가면 이 수렵과 채집의 시대로 올라가는 원시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 사나운 짐승의 침입, 외적의 침입, 예고도 없는 그런 어떤 공격을 당할 때 그 공격에 맞서서 나가야 될 사람이 남자들이었죠. 맨 정신에 못 싸우니까 순간적으로 화엔지를 쫙 올려서 그렇게 나와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남자는 반사적으로 튕겨나가서 그렇게 처자식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습성이 있더라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외부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지 집 안에다 분노를 표출하는, 즉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는 찌질이 중에 제일 찌질한 남자다,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의 감정 곡선이 완만한 이유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돌봐야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면 그 작업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남자에 비해서 남자의 감정 곡선이 쫙 올라갔다가 중간으로 내려올 때 여자의 감정 곡선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적으로 격앙된 사람은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대화를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캄다운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럴 때 심호흡을 시키거나 생각을 전환하거나 일단 낮춰주기 위해서 달래는 방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자,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을 다룰 때는 일단 달래야 됩니다. 워 하셔야 되고요. 캄다운 하셔야 되고 릴렉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남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요, 사실 뚜껑 열어보면 진짜 단순 무식한 거, 자기만 챙겨달라는 거, 지금 당장 채우지 않는 욕구, 뭐 이런 거밖에 주로 없습니다. 주로 생물학적 욕구, 밥이 안 돼 있거나 무슨 뭐 먹고 싶은데 뭔가를 안 챙겨주거나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하거나 이런 것들, 자, 또는 열등감이 있거나 자신을 인정해달라, 무시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열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는 남편을 대할 때는 워 해서 일단 낮추십시오. 자, 그 남편 다룰 때 야구하듯이 권투하듯이 맞짱을 뜨고 맞불 작전을 쓰고 오늘은 이 인간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말이라 라고 덤벼드는 권투의 기술은 그다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건드린다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쥐뿔도 없는 남편일지라도 자존심까지 건드리면 이 사람은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상실하고 꼭지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요즘 현대 남자들은 옛날 남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과격하고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꽤 그래도 가정적이 되려고 하고 아내를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집에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가사일도 잘해주는 그런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남자는 많지 않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남편의 감정 곡선이 극점에 도달해 있을 때라도 아내는 아직 감정 곡선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달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묘한 것은요, 아내가 달래고 품어주면 금세 남자는 풀어진다는 사실이죠. 능력에 대한 인정일 수도 있고 단순 욕구 충족에 대한 거, 밥이 안 돼, 밥 빨리 해줄게 라고 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기 짝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내용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일지라도 일단 화를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응수를 해주어서 캄다운 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순간적으로 화를 확 낼 때, 버럭 성질을 발동할 때는 달래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바깥에서 버럭 성질을 발동하고 남들 앞에서 버럭 성질을 발동할 때, 그때 남들 보는 앞에서 꼬치꼬치 따지거나 확인하거나 정말 자존심까지 긁지는 마시고 일단 심호흡하시면서 이를 헛 깨물고 속으로 이렇게 되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보자. 자, 거실에서 애들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버럭했다. 이런 경우도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지는 마시고요. 이따가 안방 가서 보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안방에서 버럭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이따 보자. 내일 보자. 이렇게 시간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확인하고 점검할 때는 감정 곡선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내려온 상태, 이때 말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참기만 하는 뜻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조절해서 역공을 해서 초토화시키려는 뜻입니다. 다만 감정 곡선의 정점에 있을 때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한들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그 화를 더 돋구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절대 참기만 해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게 덤벼들면요, 남편은 그걸 공격으로 도리어 오인하고 아내에게 애꿎은 공격까지, 심지어는 폭력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대처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터진 상황일 때 조금만 물러나 있다가 감정이 내려올 때 냉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 좀 해요. 어떤 남자는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제일 무섭다. 아내가 이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제일 소름 끼친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상황일 때는 이성이 작동이 안 되는데요. 금세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금세 이제 내려와서 본인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있고 내가 좀 급했구나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뭔가 사단이 났는데 아내가 그때 옆에서 이 얘기 좀 합시다 라고 나오면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가 조목조목 따진 모드로 목소리를 낮춘 채 천천히 하나씩 둘씩 따져가면서 이 얘기를 해오면요, 남편은 할 말이 없게 되죠. 물론 이때 말을 할 때도 아내는 항상 두 가지 조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사건, 둘째는 그 사건으로 인한 그런 감정들. 자, 이를테면 남편이 왜 같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나 갑자기 남편 성질을 확 내면서 왜 빨리 안 줘? 이렇게 성질을 낼 경우가 있죠. 분명히 같이 외출을 나왔는데 무슨 아내가 무슨 자판기처럼 누르면 밥 나오는 그런 존재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럴 때 아내는 화가 나겠지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자, 당신도 외출을 다녀왔고 밥 하는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밥을 안 주냐고 그렇게 성질을 내면
그거 사건이고, 두 번째, 그럴 때 나는 화딱지나고 황당하고, 그럴 때 나는 자판기인가, 나는 이 집의 식모인가, 남편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를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자, 이렇게 사건과 거기에 대한 느낌을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조목조목 확인하고 따지고 접근하고 그러면요, 남자는 절대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 맞불 작전 쓰지 않고 맞짱 뜨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자신의 감정이 캄다운 되었을 때에 조목조목 친절하고 상세하게 자기를 깨닫게 도와주는, 즉 지적하는 아내가 아니라 깨닫게 도와주는 아내, 그런 아내를 남편들은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사랑보다 더욱 위대하게 작동되는 게 존경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행복하죠. 대부분의 남자는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됩니다. 물론 듣지 않은 남자는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니까 에이스 센터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버릇쟁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